안녕하세요. 박주정입니다. 저는 교육 현장에서 33년을 지냈습니다. 그중에 10년은 선생님으로서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살았었고요.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데 20년을 보내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니시던 시절에 선생님으로부터 주산, 지금 주판이라고 하죠. 그것을 얼굴로 후려쳐서 짓밟히면서 큰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저희 집이 산속에 있는 초가집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보고 제 얼굴에 있는 주사날을 뽑으니까 그 피가 아버지 바지에 묻자 아버지는 목발을 짚고, 우리 아버지는 다리가 하나 없으셨어요. 목발을 짚고 산 2고개를 넘어가다가 그 선생님을 만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했던 아이라는 아픈 상처를 갖고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어느 해 한 공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가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잘해주려고 갔지만 1년 동안 그 아이들은 비웃기라도 하듯이 전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저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이런 상태에서는 선생님 역할을 못하겠다고 하고 다른 학교를 가고 싶어요. 다시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또 그 학교를 또 가게 되었고, 그해 저는 3, 4, 5월 달 아이들을 포기하다시피 아이들을 방관하고 냅둬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6월이었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10평짜리 아파트인데 밤중에 8명의 아이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옵니다. 왜 왔냐고 물었더니 놀러 왔다고 합니다. 10평의 아파트에서 우리 식구 3명, 그 아이들 8명이 이상한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애들을 1달, 2달, 3달 데리고 살아봤습니다. 무수히 어려웠지요. 도시락을 8개 싸야 되고, 또 그 애들이 밥을 너무나 많이 먹고, 화장실을 하나인데 식구들 3명과 그 애들 8명, 그리고 그 애들은 아무데나 침을 뱉고. 그렇지만 데리고 살아봤더니 아이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이거 된다. 내가 이때까지 아이를 보는 눈이 달랐다 라고 생각하고 10평의 아파트에서 8명을 6개월 동안 데리고 살다가 큰 감나무 밭을 임대를 해서 폐가를 개조를 해가지고 10년 동안 그런 아이들을 707명을 데리고 살아봤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누적된 아이들이 707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내가 추천해서 데리고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람이 되면 저놈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고 자기들이 나갑니다. 정모는 8명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잃은 그 슬픔은 나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상처였지요. 원망이었고요. 처음에 그 학교를 들어갈 때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아이들이 1년 동안 한 행동을 보고 저는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버리고 다른 직종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아이들의 그 달라지는 모습을 하나하나 보니까 즐거움과 재미가 생기는 겁니다. 씨를 뿌려서 꽃이 피면 그게 정말로 아름답듯이 아이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이 생겼고 연민의 정이라 할까요? 나처럼 어려운 아이들이었으니까 그 아이들을 저 좀 더 감싸주고 싶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하면 하지 마라고만 합니다. 계속 비교와 차별, 강요. 이 방법은 애들한테 상처만 준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아이들이 하나라도 작은 성취를 이루면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애들은 전혀 공부를 안 했던 애들인데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나서 학원을 다니고 기능사 자격증을 학원을 다니고 목표가 생기니까 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작은 성취라도 하나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결대로 키우는 것. 이것이 저희는 거기서 발견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있는 707명의 아이들은 전부 다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대들어서 온 아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 또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또는 인터넷 중독 학생,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자포자기한 학생,
또는 가족에 대한 분노가 있는 아이들, 정말 707명이 다 각기 다른 캐릭터를 가진 아이들이었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선생님이 지를 존중해 준다는 생각을 가지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대해도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물론 각기 학생의 아이들이 공동학습장에서 처음부터 들어와서 착하고 말 잘 듣고 공부를 잘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한 2주 또는 3주 또는 길게는 한 달 정도까지 저는 그 아이들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제가 그 아이들한테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비위를 다 맞추는데 한 달, 2달이 걸리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은 약간 이상한 선생이다, 선생이 아닌 것 같다, 우리들보다 차리가 없다, 우리를 나무래지 않는다, 같이 못된 짓을 하네 할 정도로 지시하는 선생님이 아닌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때부터 그 애들은 내가 형이 되었고 아버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들어왔던 애들이 한 3년, 4년 지나면 대학생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 애들한테 와서 자기들의 경험담을 말해줍니다. 너희들 지금 선생님 말 잘 들으라. 그때 우리가 말 안 들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는지를 아느냐? 라고 모델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때 만약에 우리 선생님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선생님 우리는 조폭됐을 거예요 라는 말을 늘 하죠. 자기들처럼 어려웠던 애들이 정말 달라진 모습이 얘들한테 모델이 된 거죠. 그리고 꿈을 갖게 된 거고. 교육청에 이제 우연히 장학사가 됐습니다. 장학사가 됐더니 생활도 담당 장학사를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왜? 서로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저는 첫 해 갔더니 그때가 2002년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학교에서 선생님들로부터 야단 맞고 대들고 싸운 아이들을 학교에서 아름답게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이 수많은 아이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기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학교 가서 그 아이의 말도 들어보고 그 선생님의 말도 들어보고 그 학부모님 말도 듣고 그에 맞춤식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금난지교에서 따온 금난교실을 만들었는데 그 금난교실이 전국에 있는 지금 학교에 보급되고 있는 위센터의 모델이 됩니다. 근데 그걸 해보고 나니까 또 어떤 문제가 되냐면 강주처럼 적은 도시에서 1년에 약 2,000명의 아이들이 중도 탈락을 합니다. 이 학교에서는 저 학교로 전학을 보냈다고 하는데 저 학교에서는 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공중에 뜬 아이들이 2,000명입니다. 그 애들은 사회 밖으로 나가면은 학교에 대한 분노, 어른들에 대한 적개심, 이걸로 해서 밖에 가서 나쁜 짓을 해요. 그럼 이 애들을 안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들에게 십시일반을 가지고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선생님 100명이 만드는 용연학교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하는 위스쿨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이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합니다. 복대를 차고 다닙니다. 그리고 낙태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퇴학을 당합니다. 이 아이들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아이가 아이를 낳고 다른 데 전학을 갈 때까지 돌봐주는 미혼모 위탁기관을 만듭니다. 그 아이들만을 위한 선생님을 뽑아가지고 그 기관에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만들어지는 제도를 만든 거죠. 근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학교에서 지적장애라든가 이렇게 판별이 된 아이라면 괜찮은데 경계선에 있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선생님은 교육과 상담을 할 수 있지만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치료를 받을 아이들의 부모들은 학교하고 늘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주에서 2명의 의사를 뽑아가지고 한 의사 선생님은 학교를 순회하고 한 의사 선생님은 기관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소위 마음보듬센터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했었습니다. 교육청 장학사 장학관 과장으로 있으면서 이 업무만 18년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저는 138명의 아이들을 강주에서 자살로 보냈습니다. 수많은 애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습니다. 아이들의 자살한 숫자만 보고하는 이러한 교육청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생명 존중 교육을 하는 강사단을 뽑아서 우리는 돌려서 학생들의 생명을 살렸고요.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어떤 어려운 점, 지금처럼 학부모의 너무 지나친 민원, 아이들의 학교 폭력,
아이들 간의 성추행, 성희롱, 그다음에 선생님의 체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교육청에 보고를 하면은 교육청에서는 바로 빨리 처리해라. 왜 그런 문제가 있었느냐? 그 보고해라. 우리 이런 장학사 하지 말자. 공문 없이 전화 한 통화만 있으면 우리는 바로 달려가서 24시간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다가 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자라는 부르미 재단을 만듭니다. 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교육청 전문직 장학사가 가서 모두 다 처리해주고, 또 학부모가 민원이 너무나 힘들게 되면 또 가서 개입해서 처리해주고, 2015년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 제도가 지금 많은 민원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